네,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하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SK증권 영업부의 PIB 센터 조성우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좀 발 뻗고 자셨어요? 아니요, 아직 발 뻗을 때는 아닌 것 아직 같아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좀 안도감은 좀 드는데 네.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될 것들이 좀 있으니까 오늘 그 얘기 해드리려고.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 지금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시죠. 반가운 반등, 하지만 조금 더입니다. 이번 주 연일 급락하던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한숨 돌리긴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바닥을 쳤다, 아니다,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시각이 팽배한 것 같은데 차장님은 어떤 뷰를 갖고 계세요? 그냥 뭐 이렇게 봐요. 일단 반등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다. 일단 중요하죠. 중요하고 네.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이유가 뭐가 됐든 일단 오르고 봐야 된다. 올라야. 오르는 게 좋죠. 그러니까 눈이 덮여야 돼요. 우리 그 주식 시장은 제가 눈이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는 개똥밭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일단 눈이 쌓여 있으면은 그 밑에 그게 안 보이니까 이제 아주 평온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올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어제 반등은 일단 좀 반가웠고요. 하지만 이제 이게 뭐 또 바닥이냐 뭐 아니냐 바닥을 쳤다 뭐 이런 거를 지금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나 분명한 것은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바닥을 이야기해도 될 만한, 그러니까 바닥을 단기적으로 잡을 가능성은 지난 며칠 전과 비교해서는 좀 상당히 높아졌다. 뭐 요 정도 선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또 어제 장중 흐름 한번 볼게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단순히 지수가 어디다 일봉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굉장히 그 투자 심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장중의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자꾸 보여드리는데 어제 코스피 장중 흐름과 그저께 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요거 이제 그저께 장중 흐름이잖아요. 여기까지가. 예. 자, 그저께는 어땠냐? 자, 뉴욕 증시 반등을 딛고서 갭상승 출발해서 상승폭을 올렸다 쭉 주저앉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종가가 저가에서 마감을 했죠. 그런데 어제는 이제 좀 양상이 달랐던 게 자, 장 초반에 또다시 상승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어제의 기억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도로 빠지겠네 싶은 심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시도가 있었죠. 그런데 그 뒤로 계속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상승폭을 지켜가면서 끝냈다. 이제 요걸 좀 보여드리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요 구간 때문에 이제는 바닥이다라는 그런 이제 시각이 요 지점부터 이제 서서히 좀 대두가 됐다. 그러니까 오전 방송만 해도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시각이 우세했다면 네. 오후 들어서는 단기적으로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라는 시각이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저도 맨날 방송을 틀어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요런 어떤 상황들이 왜 전개가 됐냐면 여러분 어제 그 장 초반에 동시호가 시작하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순식간에 막 하한가 종목이 속출했죠.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최근 시장은 어쨌건 지금 신용 잔고, 신용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반대 매매 우려가 좀 큰 상황이다. 근데 그게 실제 어제 나온 거예요. 반대 매매는 통상 이제 하한가로 주문이 이제 나가기 때문에 동시호가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주문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단 동시호가에 바로 뭐 매수 주문을 넣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하한가가 찍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이 가격이면 사자 하는 것들이 이제 개장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제 쭉 이제 낙폭을 줄이면서 시작을 했고 그걸 이제 업고서 상승 출발을 했고 그러니까 어제 하루는 뭐냐면 일단 토매는 받아야 된다는 증시의 격언이 어제 이제 반영이 된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런 이제 부분이 일단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어제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바닥을 잡았다고 보기엔 뭔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를 1,000억을 매도했어요. 1,000억을 매도했고 선물 쪽에서 장중에 이제 4천억까지도 이제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이제 땡겼는데 장 막판에 이제 선물 매수폭을 줄였고 특징적인 건 뭐냐면 코스피 장이 종료되는 3시 30분까지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1,500억 정도 순매수해주는 상황에서 이제 코스피 정규장이 끝났어요. 예. 그런데 선물은 언제 끝나냐면 선물거래 3시 45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장 끝나고 그 15분 동안에 외국인들이 오히려 선물을 2천억 정도를 내다 팔면서 이 종가상으로는 800억을 매도하고 끝났다는 거. 그러니까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갑자기 이제 상방으로 좀 이제 구축했던 파생 포지션들을요 많이 해소를 했다. 요 부분이 일단 눈에 띄었고 어제 우리 기관이 6,100억을 매수를 했는데 이 중에
금융투자가 무려 5,800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라는 이 수급 주체는 기관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투신 연기금과는 달리 조금 그 단기 매매를 하는 성향이 뚜렷한 좀 수급 주체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제 기관이 6,100억을 매수했지만 대부분이 좀 금융투자였다라는 거 역시 좀 단기 방향성의 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치중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고 네.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어제 또 이제 선물도 그랬지만 옵션 시장에서도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좀 매수하는, 그러니까 콜옵션을 매도했다는 것은 하방 쪽에 대한 베팅이라 볼 수 있고요. 풋옵션을 매수했다는 건 역시도 좀 하방 쪽에 대한 스탠스를 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구나 이제 수급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그 국경절 연휴로 그 휴장을 했던 그 중국 증시가 오늘 열리는 날인데. 네. 진짜 뭐 쉬는 동안에 뭐 헝다그로 뭐 거래 정지, 뭐 미중 무역 분쟁 재발, 뭐 또 중국발 전력난으로 인한 또 이제 에너지 가격 뭐 온갖 악재를 뿌리고 온갖 그냥 전 세계 금융 시장에 그냥 민폐는 다 끼쳐놓고 정작 지들을 쉬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 녀석들이 오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중국 증시의 어떤 동향도 상당히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일단 차트 한번 볼까요? 네. 근데 그것도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지금 중국 증시가 여러 가지 지금 이동 평균선이 겹쳐 있는 부분을 이제 하단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여기 있죠. 하단으로 지금 세 개의 이동 평균선이 복합적으로 걸쳐 있는 그 구간에 놓여 있는데 만약에 오늘 좀 중국 증시가 우리 이제 이 자기들이 쉬는 동안에 발생했었던 글로벌 여러 불확실성을 한꺼번에 반영해서 주저앉을지 아니면 또 약 올리듯이 지들만 올라갈지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이제 부채 한도 부분은 이제 증액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올랐죠. 그래서 이제 일단 불확실성이 하나 좀 제거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지만 아직은 이제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표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아직까지는 이제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채 한도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해소가 됐죠. 제가 단일 변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빨간 글씨는 복합 변수, 검은 글씨는 이제 단일 변수인데 이제 부채 한도 부분은 이제는 해소가 됐다라고 보더라도 자 나머지 불확실성은 여전히 좀 남아 있죠. 뭐 푸틴 대통령이 뭐 가스 공급 확대한다는 뭐 이제 그런 말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뭐 발락을 했지만 또 간밤에 또 이제 뭐 가스 가격은 또 다시 좀 오르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좀 해결된 것들은 지금 많지가 않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오늘은 또 이제 우리 시장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좀 발표가 있어요. 뭐 사실 역대급의 실적으로 전망을 했는데 막상 또 이제 뚜껑을 열어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이제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되고요.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또 환율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어제 뭐 뉴욕 증시가 급등을 했어도 이 여기에서는 1,190원 밑으로 지금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점.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어제 물론 이제 좀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반등에 성공은 했지만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또 우리 또 대체 공휴일이에요. 여기까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까지는 며칠 정도 더 시장을 좀 지켜본 다음에 우리가 좀 시장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뭐 이슈나 이제 지표에 대해서는 항상 면밀히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조건들이 조금 더 충족이 된다고 하면 저도 여러분들께 좀 이제 바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내하신 김에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지금은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섣불리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몇 가지 불확실성이 조금 더 해소된 이후에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좀 안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일부가 이제 개선되면 반등이 또 될 수도 있고 악화가 된다면 하락이 당분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우리 시장이 어려움을 딛고 결국에는 반등을 해주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어떤 섹터나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궁금한데 뭐 어제 시장에서는 뭐 자동차, 바이오, 위드 코로나 관련주 눈에 띄었고 미장에서도 뭐 전기차, 위드 코로나 쪽으로 탄력이 붙더라고요. 네, 확실히 그렇고요. 제가 뭐 추석 연휴 전에도 여러분들께 이제 연휴 이후에 이제 방향은 결국 이제 수소차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그리고 이제 여기에 IT 일부 이제 이 이제 키워드는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이제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이제 그게 좀 흐려지기는 했지만 역시 이제 시장이 조금 살아나려고 한다면은 역시 이제 그런 녀석들이 확실히 좀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은 뚜렷해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되면은
저 역시도 이제 이 카테고리에서 다시 한번 좀 이제 기회를 만들어 볼 생각인데, 일단은 그 자동차 주식 중에 뭐 몇 개만 좀 볼게요.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일단 기아가 어제 뭐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였죠. 6%대 이제 급등을 하면서 다시금 이제 8만 원에 갖다 붙였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역배열의 이제 이동평균선도 완전 역배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기아 역시도 어제 하루에 강한 반등이 좀 바닥을 잡는 듯한 시그널로 좀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이제 어제 이 현대차 이 형제 중에서 가장 강한 녀석 현대위아였잖아요. 예. 어제 굉장히 강한 반등으로 이제 몇 가지 좀 의미 있는 기술적 저항선을 돌파하는 모습은 주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좀 이제 돌려 세웠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 말씀 드리고, 또 어제 이제 자동차 외에 눈에 띈 종목이 뭐였냐면 바이오가 또 어제 올라왔어요. 좀 급등을 하면서 네. 이제 지수의 상승에 분명히 보탬을 줬죠. 물론 이제 이전에는 급락할 때 폭락을 하면서 이제 지수 하락에 좀 추를 달았던 좀 그런 이제 원흉이기도 한데, 네. 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SK케미칼을 뭐 예로 들어드리면은 네. 상당히 이제 어제 이제 강한 상승을 나타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주식이 이제는 조금은 판을 좀 이제 새로 좀 짜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머크사에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대형 제약주들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제약주를 접근하면 안 된다는 시그널을 좀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어떤 반등은 일단은 좀 기술적 반등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고. 네. 이제는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시장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뭐 이제는 뭐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된다 이런 걸로 이제 더 이상 이제 시장의 논리가 먹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이제 새로운 어떤 섹터가 시장의 간판으로 좀 걸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특히나 이제 코로나의 어떤 소외주로 가장 뭐 이제 부각이 됐었던 뭐 백신이나 뭐 치료제 관련한 이 제약 바이오주들은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처럼 기대 수익을 좀 가지고 가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는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이제 가려져 있던 자기 어떤 본연의 모멘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다시 이제 옥석 고르기가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인데, 그럼 이 옥석 고르기라는 게 참 단어는 이뻐요. 옥석 고르기. 네. 그렇죠? 근데 옥석. 이걸 어떻게 고르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옥석 고르기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옥석이 내가 옥석이라고 어떻게 써 있는 옥석을 것도 골라, 아니고. 특히 네. 제약바이오에서 내가 어떻게 옥석을 골라내라는 네. 어떤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약바이오를 안 하시면 되죠. 안 고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모르겠으면 하지 마라. 예, 아니 모르면 일단 안 하는 게 맞는데, 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제 포스트 클래스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특히나 좀 제약바이오 쪽을 많이 안 좋아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예. 이게 왜냐면 저 역시도 사실 이 제약바이오주들은 리포트 읽어보고 뭐 장부를 보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과거의 어떤 뭐 신라젠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아름다운데 맞아요. 막상 이제 들어가 보면은 그때마다 사실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변수 너무 많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약바이오를 정규 종목으로 넣기가 되게 어려운 게, 뭐 하루 만에 막 손절가 이탈하는 확률이 가장 또 높은 섹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어머님, 아버님 같은 분들은 저 역시도 굉장히 좀 검증해내기가 좀 어려운 섹터가 제약바이오인데 더더욱 더 모르시니까.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은 옥석 고르기가 이제 어려우시다면은 조금 뭐 일단은 접근을 좀 이제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이제 눈에 띈 종목이 뭐냐면 이건 저도 좀 어제는 확실히 이러면 이거 진짜 위드 코로나 쪽이 더 강해지겠구나라는 느낌을 주게 만든 건데, 화장품주. 네. 화장품. 네. 아모레퍼시픽 한번 볼게요. 대장주죠. 네. 아모레퍼시픽은 위드 코로나라고 그렇게 시장에서 움직여도 사면 안 될 것 같은, 완전 무슨 뭐 이렇게 굉장히 저주받은 종목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로 간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벗는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주는, 왜냐하면 이제 여성분들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이제 눈화장만 하시니까 이제 화장품주가 이제 별로 이제 각광을 못 받는 건데. 네. 근데 어제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상승하는 게 눈에 띄었고, 10월 현재 시장이 좀 어려웠잖아요. 3.5% 정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LG 생활건강도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매출이 늘어날까? 이런 기대감보다는 위드 코로나의 어떤 시장의 간판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시그널로서 우리가 분명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현재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통칭해서 리오프닝 또 이제 컨택트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컨택트라는 간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컨택트 관련해서는 저는 소비주 쪽에만 좀 집중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컨택트라고 하게 되면 뭐 철강도 있고 뭐 기계도 있고 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대표적인 이제 경기 민감주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얘들을 다시 한번 좀 바라보니까 제가 좀 미처 놓친 부분들이 하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어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유틸리티 뭐 시클리컬 업종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업종들은 원자재 가격의 동향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 그래서 경기 민감주인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뭐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른 배경에는 분명히 유동성의 효과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의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과연 뭐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기로 접어들어서 유동성이 이제 조금 더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과연 원자재 가격이 버텨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네. 컨택트라고 다 사면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좀 소비주 쪽에 좀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한 1분 남았나요? 1분 정도. 그러면 네. 뭐 다음 주까지 기다리기에 좀 지루하신 분들은 좀 막간을 이용해서 네. 요 종목은 하나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정규 종목일까요? 종목에 용평 리조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요건 이제 대명 선호 시즌이라는 종목인데 비슷한 종목이죠. 뭐 리조트 종목인데. 근데 이제 대명 선호 시즌은 용평 리조트는 그 장부가 이제 전체의 어떤 리조트 사업을 반영한다면 이 녀석은 이제 일부만 반영하기 때문에 좀 정규 종목으로 좀 편입하기에는 모자람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애들이 좀 이제 합병 이슈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이제 경협에 대한 모멘텀도 이제 갖고 있고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좀 저도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은 매스크가 플러스 10%, 마이너스 5%, 뭐 이런 정도로 한번 막간을 이용해서 뭐 단타 정도, 뭐 그 정도 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본격적인 시장의 방향성은 제가 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대체 공유를 끝나고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종목 힌트를 또 주고 가시는데 다음 주에는 시장이 좀 시원하게 반등했으면 저도 그렇길 바래요. 좋겠습니다. 예, 뭐 저라고 뭐 시장 빠지는 거 좋아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성우 차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산 분석 고맙습니다.